사후제가 그리고 쿠데타 성공. 새벽 5시 총리공관. 12.12가 발생한 지 11시간이 지난 뒤이다. 국방장관 노재현이 직접 결재 서류를 최규하에게 올렸다. 최규하는 국방장관을 보자 언성부터 높였다. 아, 그렇게도 찾고 있었는데 이제야 나타나면 어떡합니까? 또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이렇게 사후제가를 해달라니 난 해줄 수 없어요. 각하, 제가를 하시던 안 하시던 일은 이미 끝났습니다. 더 큰 혼란을 예방하고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효력이 있든 없든 제가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최규하는 눈을 감았다. 자신도 어쩔 수 없다는 걸 잘 알았다. 그리고 말없이 서명을 했다. 대신 시간을 기입해서 그것이 정식 절차가 아닌 사후제가임을 명백히 남겼다. 이로써 하극상이자 국가변란에 해당됐던 쿠데타는 성공했다. 그리고 13일 아침 보안사 구내식당에서는 샴페인이 터졌다. 반란군에서 신군부로 거듭난 한화의 소속 장교들은 뜬 눈으로 세운 길고 길었던 지난밤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에 모두들 감격해하며 거사의 성공을 화려하게 자축하고 있었다. 위하여! 위하여! 자, 이렇게 모였으니 사진 한 장 박아야 하지 않겠나? 찰칵. 한편 같은 시각 서빙고의 대공분실. 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이자 육군대장 정성화는 수사관들 앞에서 발가벗긴 채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있었다. 정성화는 그날을 이렇게 증언한다. 두 명이 나를 의자에 비끄러매어 머리를 뒤로 잡아 제치고 여러 명이 소리를 꽥꽥 지르고 위협을 하며 분위기부터 살벌하게 만들더니 곡괭이 자루로 내 허벅지를 치고 정강이를 치고 목 뒤를 치고 마치 신명이 난 듯 교대로 미쳐 날뛰며 나를 두들겨 팼다. 바른대로 말해. 너 김재규랑 공모했지? 이 자식 거짓말해도 소용없어. 그래도 얻어터지는 게 차라리 나았다. 가장 견디기 힘든 고문은 머리를 제끼고 얼굴에 수건을 씌운 다음 물을 들이붓는 물고문이었다. 숨을 코로 쉴 수 없어 입을 벌려보는데 그러면 물이 벌컥벌컥 목구멍 속으로 넘어왔고 한참을 마시면 정신이 나가 있었다. 정성화의 굴욕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대장인 계급에서 2등병으로 강등되는 희대의 치욕을 맛보며 불명예 전역을 하게 된 것이다. 뜨아 18계급 강등. 5.16과 12.12는 닮았다. 5.16과 12.12는 묘하게 닮은 구석이 있다. 쿠데타의 계기가 모두 군 인사에 관련되었기 때문이다. 61년 46세 육군소장 박정희는 자신이 예편될 거라는 소식에 맥그루더 주한미군 사령관, 박정희는 좌익 경력이 있는 자요, 어서 예편시키시오. 79년 48세 육군소장 전두환은 자신이 한직으로 좌천될 거라는 소식에 정성화, 전두환 이 사람 때문에 군의 기강이 무너지고 있어. 판을 뒤집어 엎고자 국가 변란을 일으켰다. 그와 함께 장교들의 진급 불만도 5.16과 12.12의 주요한 원인이었다. 사실 이 두 번의 쿠데타는 모두 군의 기형적인 인사구조가 문제였고 그 원인을 파고들면 한국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었다. 전쟁이 터지면서 우수한 장교들이 필요하게 됐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장교를 양성했는데 장교가 부족했던 시절에야 누구나 쉽고 빠르게 진급을 할 수 있었지만 장교가 넘쳐난 시절이 되니 10년이 지나도록 진급을 못한 경우가 발생했지. 대체 어느 정도였을까?
국군 창설 초기에 육사 1기생은 6주 훈련을 마치면 졸업을 했지만 2기부터는 3개월, 5기부터는 6개월, 10기부터는 1년이 넘어갔고 11기부터는 4년제로 대학 과정과 마찬가지로 편제된다. 52년 진해에 창설된 육군사관학교, 전두환, 노태우도 이들 중에 있다. 또 피난 육사가 전쟁이 끝나고 서울로 올라오는 50년대 중반 이후 육사는 인류대학에 들어갈 학비가 없는 가난한 수재들이 가는 곳으로 인식되게 된다. 즉 회를 거듭할수록 육사생들의 자질이 높아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진급은 거꾸로였다. 1기생 100명 중 42명이 5년 안에 별을 달았으니 20대에 장군이 되고 30대에 사령관 참모총장을 지낼 수 있었다. 하지만 자리는 한정돼 있는데 배출된 장교들의 수는 너무 많았다. 그러니 어쩌겠는가. 8기생의 경우 소위에서 소령으로 진급하는 데 4년이 걸렸고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하는 데는 무려 8년이 걸렸다. 게다가 8기생 중 대령으로 진급할 수 있었던 인원도 1800명 중 140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1기생과 8기생의 경우 평균 연령의 차이는 고작 2~3살밖에 안 났다. 그런데 계급은 대장과 중령의 차이였으니 진급의 격차가 20~30년으로 벌어진 것이다. 그런 기형적인 구조로 인해 8기생들의 불만은 하늘을 찔렀고 5.16은 그들이 주체가 되었다. 그런데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던가. 8기생들이야 쿠데타의 성공으로 상당수가 정치가로 직업을 바꾸면서 군 인사의 병목 현상을 대거 해소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육사 11기부터 다시 불만이 팽배해졌다. 특히 그들은 4년제를 수료했다는 엘리트 의식이 남달랐던 집단이었다. 그런데 이들 역시 진급의 기회는 적었고 특히 정권의 요직에 앉아있었던 8기생들을 보면 더욱 박탈감을 느껴야 했다. 전두환, 쳇 우리랑은 3~4살 차이인데 무게는 하늘과 땅 차이잖아. 노태우, 그러게 말이다. 4년제도 안 나온 것들이. 하지만 그보다 더 불만이 강했던 이들은 17기생이었다. 난 서울대 붙고도 집안 형편 때문에 육사에 들어온 건데 다들 그렇지 뭐. 우리가 선배들보다 못한 게 뭐야? 그런데도 우리 기수들은 별을 달아도 소장 7년, 중장 6년은 걸려. 환갑은 돼야 겨우 총장을 할 수 있다고. 그런데 79년 당시는 마침 17기생 대령들이 병력을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연대장에 있었을 시기였다. 때문에 8기생에 업혀 쿠데타에 성공한 박정희처럼 전두환도 17기생에 업혀 쿠데타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말이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사건 전개도 쉽게 짐작이 된다. 군 인사에 대한 불만이 쿠데타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였으니 이들은 5.16 때처럼 선배 장교들을 대거 전역시키고 자신들은 군에 남아 진급을 하던지 아니면 정치인으로 직업을 바꾸게 될 것이다. 물론 그러려면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어야만 했다.